안녕하세요. 자, 이현진의 우문현답. 자, 오늘은 왕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데 아주 각광받는 새로운 산책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왕릉 산책인데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왕릉을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왕릉을 처음 가보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 정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가면은 처음 가는 왕릉 산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왕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왕릉이란 무엇일까요? 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개 과거에는 이제 땅에 묻습니다. 매장을 하죠. 그래서 땅에 묻으니까 땅에 묻다. 그래서 점에서부터 무덤이 된 거죠. 무덤. 땅에 묻으니까 무덤. 이 무덤을 한자로는 이제 묘라고 합니다. 묘. 그래서 이제 묘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은 묘는 완성된 단어가 아니고 원래 정확한 명칭은 분묘입니다. 분묘. 자,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우리 무덤에서 보듯이 이렇게 봉분을 올렸죠. 그 봉분을 올린 것을 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것은 평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들은 땅을 평평하게 하고 비석만을 세우죠. 그럼 평토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은 봉분을 세우는 문화와 평평하게 문화 이 두 개를 합쳐서 분묘라고 하는 겁니다. 분묘. 자, 그런데 우리가 통치 일반적으로 이제 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신분사에서, 과거에 왕조시대 같은 신분사에서는 왕의 무덤을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무덤과 똑같이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덤 이름을 특별히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왕의 무덤을 릉이라고 하는 거죠. 릉. 그래서 훨씬 더 큰 언덕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왕릉에서 보는 규모는 우리 일반의 규모하고도 다른 거죠. 완전히. 자, 그래서 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능이라는 말에는 왕과 왕비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중국의 황제는 어떨까요? 크죠. 자, 난징에, 중국 남경에 가면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대주원장의 효릉이 있습니다. 효릉. 그 효릉을 다시 보시면 그냥 산이에요, 산.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에 들어온 것 같은 규모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산을 딱 만나는데 도대체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 막 찾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산 밑에 써 있어요. 이곳이 무덤이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자, 어쨌든 일반인 묘, 그 다음에 왕과 같은 신분을 가진 분들은 능이라고 구분함으로써 왕조 사이에는 이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그냥 땅에 묻을 수는 없습니다. 땅에 묻기 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장례라고 하는데, 자, 일반인도 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상을 당해도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것인지, 또 어디에 묘소를 만들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임금이 돌아가시면 뭡니까? 급이 달라지는 거죠. 이미 국상입니다. 나라의 상이. 그래서 이 국상을 치르는 절차를 국장이라고 합니다. 국장. 이미 규모가 달라요. 어느 나라에 알리고 어느 나라 손님을 맞이할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뭡니까? 우리는 보통 3일장 정도를 치르지만 임금이 능을 만드는 데만 해도 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평균. 그럼 뭐예요? 그 5개월 동안 계실 곳도 필요하죠. 그리고 5개월 동안 진행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고, 또 능을 만드는 공사 과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그래서 이런 장례나 이런 의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어떤 마음과 어떤 근본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런 내용적인 면이 되게 필요하죠. 이런 정신적이고 내용적인 면,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예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예라고 하고, 이 예에 맞는 의식이 필요하죠. 형식, 그 형식을 의라고 합니다. 의. 그래서 예의라는 말에는 그런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그런 근본과 형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바로 나라의 여러 큰 행사와 관련돼서 이것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사신을 맞이하는 일, 결혼을 하는 일, 아니면은 장례를 치르는 일, 제사를 치르는 이런 것들을 크게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우리가 오레이라고 합니다. 오레이. 자,
이 올해 중에서 이렇게 임금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일은 어떨까요? 우리가 드라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땅을 치고 울고 막 통곡을 합니다. 자, 임금이 계신 쪽을 향해서. 뭐 개인도 마찬가지죠. 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렇게 가슴 아픈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례는 흉내라고 합니다. 흉내. 흉통이라는 거죠.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이 다 끝나고 해가 바뀌고 제사를 치러요. 자, 제사는 뭡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자리가 어떻게 잘 잡혀나가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 굉장히 좋게 잘 잡혀내기도 하고 이제 또 뭡니까? 그분이 남기신 유산을 돌아보는 거죠. 뭐 부동산이 아니고 그분이 남기신 정신적 교훈, 이 앞에 남기신 업적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일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길례라고 합니다. 길례. 제사는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묘제례 이런 걸 보면은 막 음악을 연주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춤도 춥니다. 6일부, 8일부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일이죠.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왕릉, 자, 임금을 왕릉에 모시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을 땅에 묻지만 옛사람들은 그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분이 남기신 교훈, 정신적, 문화적, 무형의 가치, 이것을 훨씬 더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은 멀리 있는 무덤에 모시고 오지만 자, 그분이 남기신 정신적 가치, 이 교훈, 이런 가치는 우리가 늘 곁에 두고서 그분을 기리면서 그 정신을 이어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는, 자, 그분의 무형적 유산이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혼이 들어와 있고 뭐 고스트, 막 이런 귀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스피릿, 그분의 소중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신주와 신이를 집 가까이에 두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개인은 사당. 그래서 집 안에 사당이 있어서 옛 어른의 정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거죠. 자, 나라의 사당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종묘죠, 종묘. 물론 이제 여기서의 묘는 이제 사당 묘자를 씁니다. 그래서 임금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육신은 우리가 왕릉에 모시지만 그분이 남기신 소중한 무형적 가치,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가까이서 두고 돌아보고 그분의 정신을 기리고 그리고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왕릉과 종묘의 구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름이 있듯이 임금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금의 이름을 우리가 휘라고 하는데 임금이 살아계실 때는 이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세종대왕도 이름이 휘가 도인데 그렇게 부르지 않죠. 살아계실 때 우리가 임금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표기로는 뭐 상께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전하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임금을 언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임금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죠. 임금이 승하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태조, 태종, 세종 다 이런 이름 사실은 뭐냐면 종묘에 부여된 이름이에요. 종묘. 우리가 흔히 이것을 묘호라고 합니다. 묘호. 종묘에 부여된 이름 본인에게. 근데 그 이름이 사실 굉장히 깁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올리는 존호부터 중국에서 내려주는 시호부터 이 모든 걸 쭉 합쳐갖고 이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도 원래는 세종, 장헌,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입니다. 너무 길죠. 이 긴 이름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세종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이름이 길면 길수록 그분이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비교적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논의.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쭉 돌아보면서 이분에게 걸맞는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분은 효를 잘 하셨어. 그래서 뭐 효종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어질게 백성들 잘 베풀었어. 그래서 뭐 인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이분은 맨날 놀았어. 놀종?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임금도 이 이야기는 살아있을 때 똑바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지만 죽은 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묘에 부여된 이 묘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칭찬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산 분인지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마찬가지로 자, 왕릉도 그럼 무덤에도 이름이 있겠죠. 우리 뭐 개인은 그냥 뭐 개인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부르지만, 근데 무덤의 이름을 그냥 세종대왕은 세종릉 이렇게 좀 굉장히 좋았을 텐데 또 격에 맞게 또 다르게 그 무덤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능호라고 합니다. 능이 붙여진 이름, 능호. 그러니까 임금은 휘도 있고 묘호도 있고 능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쪽에 태능, 저 강릉에 가면 선능, 그러면 태종의 무덤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분의 무덤이죠. 선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묘에 가면은 개인의 무덤 앞에 묘비가 있어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처럼 왕릉에도 가시면 그 아래에 비각이 있습니다. 비석이고 비석을 씌우는 이제 비각이 있죠. 이 비각에 보면 이 무덤의 주인은 어느 대왕님이십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이름도 복잡하고 형식도 복잡하고 내용도 복잡하고. 자, 어찌 보면은 왕릉에 붙여진 능호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종묘에 있는 묘호가 더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왕릉이 중요한가? 종묘가 중요한가? 뭐 이렇게 비약이 되기도 하지만 뭐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묘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그리고 육신보다는 정신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종묘는 바로 그 선대왕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결정하고 나서 한양이 도시를 건설할 때도 경복궁을 사람의 얼굴로 본다라면은 왼쪽 가슴에 해당되는, 자, 국회에 대한 경리할 때 올리자, 이 부분이 바로 종묘죠. 그리고 오른쪽이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모시는 사직, 이렇게 이제 도시를 구성하는 겁니다. 궁궐 종묘 사직. 자,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하나 보시면 전하 종묘 사직을 어찌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늘 종묘 사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 그러니까 뭡니까? 종묘지례는 기쁜 곳이죠. 그 선대왕의 정신을 내가 이어받아 앞으로도 더 좋은 나라를,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와서 임금이 제를 올리는 공간이니 이게 얼마나 기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이런 기쁜 행사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종묘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상징입니다. 조선을 이끌어간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를 뛰어넘는 겁니다. 즉, 자식은 아버지를 뛰어넘어 아버지보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아버지보다 요새 그냥 뭐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를 연구하고 할아버지를 연구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자, 왕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대왕을 잘 연구해서 그 선대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 돼야지. 이것이 중요한 사상이죠. 종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종묘제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우리가 600년의 세계문화유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 술을 부어서 백을 불러일으키고 향을 피워서 혼을 불러 이들이 만나서 이들을 잘 접대해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기보다는 선대왕이 내리신 점들을 잘 분석하고 나는 더 훌륭한 왕에 대해서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임금이 세자를 데리고 종묘제례에 참석하는 겁니다. 자, 보여주는 거죠. 자, 종묘에 가시면 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자, 원래는 초기에 오묘제라 그래서 5명만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이 다 차니까
빠져야 되죠. 시간이 지나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든 공간이 영영전이라는 공간이죠. 예전에 이제 별묘라고 불렀습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정전이 있는데 쭉 시간이 돼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은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고두고 자주 들여다보면서 계속 모시면서 중요하게 모시면 제일 지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정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불천이라고 합니다. 불천이. 즉 위패를 옮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옮기는 사람들은 천이, 불천이.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개인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 보면은 어느 집안에 불천이를 몇 명 모시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 정도로 훌륭한 분 나라에서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개인은 빠져갖고 시제로 합류가 됩니다. 그런데 불천이들은 계속 모시고 있는 거죠. 자,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분 누구입니까? 자, 정전에게 보시면 태조 계시죠. 태조. 그 다음에 정종, 별볼이 없죠? 쫓겨가는 겁니다. 자, 태종 계시고, 자, 세종 계시고, 자, 문종, 별볼이 없죠? 단종, 별볼이 없죠? 다 세조 계시고. 뭡니까? 그래서 내가 천이냐, 불천이냐의 문제, 내가 정전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별묘 영영전으로 가느냐의 문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금이 세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야, 봐라.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았던 저 할아버지는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보라. 이런 뜻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 가정도 우리가 제사, 명절 때 모이는 거잖아요. 요새는 뭐 제사 음식, 명절 음식 준비하기 힘들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이는 의미는 뭐냐면 조상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집집마다 마찬가지죠. 어느 집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집은 되게 어렵고 힘들었던 집안이야. 그런데 그 할아버지 때 너무 잘 일으켜줘갖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자, 이런 평을 받는 조상이 있지만 또 뭡니까? 야, 우리 집은 그 저 땅 저기서부터 다 우리 땅이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다 탕진하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쫄딱 망했다. 이런 평을 받는 할아버지가 있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세자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 어떤 대접을 나중에 받는지. 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묘 제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워낙 요새는 형식적인 면을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정신을 많이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임금만 그럴까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자, 종묘의 정전 앞에는 공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에 배양된 공신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신하도 내 임금이 쫓겨가면 자신도 파져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신하들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나의 임금을 훌륭한 임금으로 만들어야지만 내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정신, 아버지를 뛰어넘는 정신. 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종묘고. 그래서 궁궐에 있는, 경복궁에 있는 세자의 공간, 동궁에 있는 문의 이름이 뭐냐면 이모문이에요. 이모문. 자, 이모문인데 이모문은 엄마 동생 이모가 아니라 선대왕이 내리신 정신을 본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바로 이런 정신들이 종묘에 남아있는데 요새는 이 정신은 보이지 않고 형식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구경거리죠. 종묘 제례의식이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 자, 종묘가 이렇게 처리를 시키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면에 본다면 왕릉은 굉장히 평등한 곳이죠. 살아있을 때의 행적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옮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 뭡니까? 살아있을 때의 공적을 따지고 분명히 하되 차별하지는 않는다. 저는 왕릉은 그런 면에서 종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배려 있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임금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산세가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 좋은 자리,
좋은 자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또 높게 언덕을 두름으로 인해서 아래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러러보게 돼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분을 모시고 그리고 마치 궁궐에서 임금에게 가까이 가듯이 냇물을 건너서 문을 지나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가게끔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마치 백관이 도열하듯이 무석인, 문석인 이렇게 신하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옆에 호석들을 놓고 그러므로 해서 이 공간이 죽은 사람의 공간이기보다는 살아있을 때의 공간이 이전되어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나무를 다 베지 못하도록 완벽히 보호해오고 이렇게 몇백 년을 흘러오는 바람에 조선 왕릉은 대부분 울창한 숲을 지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산책하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공간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유산이 보존되어 온 데다가 또 뭡니까? 국장 절차와 관리라고 하는 이 몇백 년 동안의 오랜된 이런 예의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니 정말로 세계 사람들이 돌아봐야 될 그런 문화유산이 된 거죠. 종묘나 왕릉의 제왕이 왜 이렇게 그 절차가 복잡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자기 과시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 여건과 시설과 이 정도를 준비해서 당신을 모실 만큼 나라를 아무 문제 없이 끌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훌륭히 나라를 끌어갈 수 있다는 자기 다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후손들을 위한 자리인 거죠. 결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형식보다는 빛나는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대왕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것. 자, 이것이 왕릉의 참 모습이고 자,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정신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저 왕릉은 관광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산책길, 숲이 잘 보존된 좋네 길, 조용하고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죠. 500년 이어온 한나라의 정신은 무엇일까? 자, 이런 마음으로 왕릉을 가게 되면은 왕릉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왕에 대한 평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노력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숲이 아니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왕릉은 더 이상 죽은 자의 공간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우리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왕릉을 가게 되면 왕릉의 해설사들이 그 왕릉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만나러 간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왕릉을 간다면 단순히 왕릉은 산책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인생을 찾아서 왕릉으로 고고고!